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8단원을 볼 건데, 8단원을 볼 건데, 시험 범위가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이 8단원에 277페이지까지라고 했는데, 아니고, 271페이지까지입니다. 271페이지. 271페이지가 어디까지냐면, 입자의 이동까지예요. 입자의 이동. 온도에 따라 다른 입자의 운동이 아니고, 예, 이동하는 열,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있는 열팽창 있죠? 아이고, 열팽창은 어차피 아니고요. 열평형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열평형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좀 줄어들었다는 거, 희소식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상을 두세 번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온도와 입자의 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8단원의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간 잉크가 차가운 물에서보다 빨리 퍼지죠. 왜냐하면 뜨거운 물의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간 잉크가 빨리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빨리 퍼진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고,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이라는 뜻이죠.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이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퍼진다. 그리고 많이 퍼졌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온도가 높다. 이렇게 앞뒤로 거꾸로 사용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둔해지겠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온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온도.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에 땡땡 그려졌는데 여기는 하나씩 있지만 여기는 세 개씩이나 있네요. 이렇게 네 개씩이나 있네, 세 개씩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두 개만 있어요. 여기 하나. 그러면 가장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표현된 것은 네, 가운데겠죠.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가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온도가 가장 높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 땡땡땡으로 표시된 거가 없어도 같은 부피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같은 공간 안에 숫자가 적다는 것은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몇 개밖에 없죠. 얘는 상대적으로 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동하는 열입니다. 영어를 이동화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여기는 대류, 얘는 복사, 얘는 전도입니다. 전도. 직접 손을 가져가면 옆에 있는 분자가 옆에 분장을 쳐서 주전자를 뜨겁게 하는 거죠. 복사 에너지, 난로에서부터 사람한테 직접 오는데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류는 집안 전체의 공기 등 이런 것들의 유체의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도. 주로 어디서? 고체 물질에서 일어나는데 그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기체와 액체에서는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 아주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체 물질이라고 하면 전도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로 차례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웃한 사람한테. 그래서 전달하는 입자가 있지만 그 입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고 옆에 있는 입자한테만 그 운동인과 진동을 전달했던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후라이팬의 전체가 빠르게 달궈진다. 후라이팬이
고체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빨리 달궈지는 거 전도에 의한 거고요. 국그릇속에 넣어둔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이거 물이 있으니까 대류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뭐냐면 국그릇이 뜨거웠을 때 젓가락을 놓으면 젓가락 여기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요 온도가 높은 거를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그때 고체니까는 전도를 통해서 그 온도가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은 대류.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류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이 부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열을 전달해주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한다. 무슨 말이냐면 따뜻해진 공기가 옆에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윗공기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열을 전달하는 입자가 있고 그 입자가 직접 움직입니다. 네, 방 안에서 난로를 켜두면 방 안 전체 공기가 따뜻해진다. 는 대류죠. 난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복사일 수 있지만 방 안 전체를 답히는 것은 대류입니다. 대류. 그리고 냄비 속에 있는 물도 액체네요. 기체든 액체든 대류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다음은 복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열 전달자나 입자가 아예 없어요. 햇볕을 쬐면 따뜻해진다. 난로, 벽난로, 모닥불 가까이 물을 가져가면 따뜻해진다.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잘 나눠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단열.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겁니다. 근데 열의 이동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동을 막으려면 얘네들을 하나씩 막아버리면 효과적인 단열이 되겠죠. 이중창을 설치하면은 유리창이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공기층을 만들어요. 공기는 물보다 덜 그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의한 이거는 유리죠. 유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열을 막기 위해서 전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벽면에 스타이로폼을 설치하면 자, 요 말은 벽에서는 복사 형태든 전도의 형태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스타이로폼을 설치하면은 스타이로폼에는 내부 공기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니죠? 스타이로폼은 내부에 공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거고, 공기가 있다는 것은 전도를 막아낼 수 있어요. 전도는 액체와 기체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벽면에 알루미늄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이 단열재는 어떨 때 사용하냐? 복사 형태로 나가는 열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냉난방기구의 효율적 사용. 자, 온풍기는 바닥에 설치할까요? 위쪽에 설치할까요? 네, 바닥에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방 안 전체를 뜨겁게 하고 싶으면은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지 그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해야 돼요? 네, 위쪽에다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의 공기바람은 차가운데 이 차가운 공기방울은 네, 멀리 가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에어컨은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방 안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온돌방은 어떤 바닥재를 사용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바닥이 있고
온돌이 있을 거예요. 온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활하고 있는 바닥은 어떤 게 유리해야 돼? 여기가 바닥은 어차피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도가 잘 되는 바닥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부분이 다 끝났어요. 요것만 하나 더 할까요? 자, 캠핑을 갔는데 열을 쬐는 사람이 있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불 지피는 사람은 일단 장갑을 꼈죠. 왜 꼈어요? 네, 꼬챙이로 열이 전달되는 거를 내 손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단열을 시켜 버렸습니다. 전도에 의한 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전도와 관련이 있고요. 자, 복사가 아니죠. 물이 끓어오르는 것은 이쪽에서만 가열했는데 물 전체가 따뜻해지죠. 네, 요거는 대류를 말하고, 자, 모닥불 근처에서 손을 째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복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보러 오실 때 좀 정신을 차려서 오시기 바랍니다. 멍한 상태로 오지 말고요.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시험날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